자, 오늘은 트럼프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트럼프가 지난 3월 12일에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를 지명했는데요. 일단 연준의 금융감독 부의장은 연준에서 2인자입니다. 파월 다음이라는 거죠. 현재 트럼프는 파월에게 금리 인하라고 취임했을 때부터,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1인자인 파월에게 금리를 내려라고 해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의 2인자까지 매파적인 인사, 파월과 같은 기조의 인사를 지명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연준의 금융감독 부의장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지난달에 자진 사퇴했었고요. 트럼프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파적인 인사를 연준의 2인자로 지명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매파적인 인사를 지명한 게 파월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가 보시고요. 먼저 그 전에 이분의 매파 발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Let's go! 이분이 얼마나 매파 성향이냐면 지난 9월에 0.5% 금리 인하했을 때 이때도 금리 0.5%를 인하하면 안 됐었는데 옐런과 파월이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이때 오히려 베이비 스텝도 아니고 0.5%나 금리 인하하면서 이런 신호가 시장에 자칫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조기 선언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유일하게 0.5% 금리 인하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만큼 매파적 성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나왔던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매 발언마다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하는 속도가 둔화됐다, 더뎌졌다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상승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 강하게 매파적 성향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끈적하다. 금리 인하는 무조건 신중해야 된다. 금리 인하를 당장 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연준의 2인자로 파월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그것도 매파적인 인사를 지명했다? 네, 희한하죠.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금융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고요. 결국 트럼프가 의도하는 것은 은행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은행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할까요? 현재 미국 정부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얼마냐? 36조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5경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이자 지급액만으로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점선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고요. 이 파란색 선은 이자 지급액입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자 지급액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와, 이 기울기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없었던 이런 기울기의 급상승을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어서 그 빚을 고스란히 트럼프 정부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부채, 그리고 부채 이자 지급액만으로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으니 아주 불편한 상황이죠. 현재 트럼프 정부는 순이자 지출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미 국채 수요를 증가시켜서 금리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결국 미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 정부 부채 이자를 줄이기 위함이고요. 정부 부채가 급격히 상승했고 오히려 트럼프 1기 정부 때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 걸 알 수 있죠. 바이든과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부채 상승 속도를 전혀 컨트롤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긴축해야 되는 시기에 유동성을 시장에 계속 공급했습니다. 이 부채 중에서 약 9조 달러, 9조 달러가 한국 돈으로 1년이 넘습니다. 25년 6월에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시 재발행이 갈 때 국채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훨씬 증가하고요. 결국 국채 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낮은 이자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와 베센트 재무장관 모두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추는 것에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방법은 파월을 압박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하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죠.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고 있고 소비자 심리도 죽어가고 있고요. 실물 경제 지표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를 말하진 않지만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재 파월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으니 트럼프 행정부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에 접어들게 되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출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정말로 된다면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상당하게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맹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관세 부과를 하는 거고요. 관세 부과 압박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라고 강제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시간이 걸리고요. 그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대형 은행들에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미국 국채 매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무기 예산을 감축하면서 부채를 줄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대외적인 변수가 있고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대형 은행들의 규제를 완화해서 국채 매입을 늘리는 겁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매파 성향이지만 은행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둘기적 성향입니다. 결국 미셸 보우먼을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은행들이 더 많은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말 안 듣는 파월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압박해도 결국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이런 노력들을 시장은 선제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전후로 미 국채 10년물이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1%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6월에 9조 달러, 약 1경 이상의 국채 만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6월까지는 미국 10년물을 계속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결국 트럼프의 모든 액션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를 삭감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